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은행원 겸 대학생이 불안장애, 주요 우울장애 등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여 목을 메어 사망하였다면 유서가 없더라도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나 1106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6년 4월 29일 단체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무에 목을 메어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상법 제732조의 2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상해사망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면책으로 규정한 경우 그 자살은 망인이 극심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결행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고, 이러한 우연성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 바, 아래 사정에 따르면 망인이 사건 사고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이 외래의 요인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외래의 요인이 사망의 간접적이고도 경미한 원인에 불과하였다면 망인이 자유로운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망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신질환이 망인의 사고 당시 행위를 전반적으로 지배할 정도에 이르는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원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면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망인은 한국은행에 재직하면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으며 학업 문제나 직장 문제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한 원고와 별거하여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가중되었습니다. 사망하기 2달 전인 약 1개월이 넘도록 우울증 및 불안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았고, 의무기록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호전되었다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해밀턴 우울측도 15점으로서 주요 우울장애가 어느 정도 호전되거나 해소된 상태라고 적시되어 있고, 해밀턴 불안측도 8점으로 범 불안장애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치료를 받는 중에도 직장과 대학원을 다니며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주요 우울장애를 진단받은 상태이긴 하나 그리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우울증이 망인이 사망의 사고 당시 행위를 어느 정도 점유한 정도밖에 이르는 한 간접적이고도 경미한 원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망인이 자살이라는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유로운 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거주지에서 약 1.4km를 도보로 이동하였고, 이는 급박한 자살 욕구를 통제한 능력을 볼 수가 있고, 미리 준비한 노크, 즉 자살에 대한 계획성을 보유하여 본인의 키보다 높은 나무에 목을 메어 액사하였습니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하여 자살을 실행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이 정신을 잃거나 극도의 흥분 상태, 망상, 환청, 순간적인 공황 상태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단절한다는 의미조차 모른 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망인이 유서를 남기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망인의 사망 후 진료기록만 보더라도 추정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서 망인을 직접 소견한 소견이 아니어서 그 신뢰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끝으로 자살 충동을 우울장애의 정신병리에 의하여 비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자살이 자유로운 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법 및 대부분의 보험약관이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의 전형적인 경우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